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을 고르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내일 좀 쉴 예정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까 종목 고르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신중을 기하게 되고, 오히려 이럴 경우에 더 힘이 들어가면서 좀 또 헛스윙을 할 것 같은 불안감도 있지만, 또 잘 이겨내기 위해서 종목을 좀 여러 개 골라봤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는 걱정을 덜어낸 이제 10월 투자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느낌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주 후반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썼었고, 이제 많이 지쳐있을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절대 지쳐서는 안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증권사 레포트들도 보면 분위기 자체는 크게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기서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발적으로 예측되는 상황이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을 먼저 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VIP 추천주는 바이오로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월요일 아침에 동시효과 보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P 지난 금요일도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0.8%나 올랐고요. 지난 최고점이 4,540인데 4,460이니까 약 100포인트 정도만 또 상승을 하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좋은 흐름에 와 있습니다. 주 후반 들어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S&P를 보면 2020년 2월 폭락, 그 다음에 3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2174 일봉입니다. 2174에서 이제 약 2년이 덜 된 시점에 4400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아유, 미국 주식이나 할 걸 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2100에서 4400까지 오르는데 1년 반 걸린 셈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뭐 모르긴 몰라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어떤 걸 사도. 그래서 보면 지금 코스피는 어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급락했을 때 1400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였어요. 2020년 2월 급락, 그 다음 3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3000선에 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의 상승을 저점 대비 기록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계좌가 플러스가 나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죠. 여기도 시장에 참여했었고, 여기도 시장에 참여했었고, 여기도 지금 보시는 시점엔 당연히 참여하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을 돌아봤을 때 이제 어, 플러스가 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1년 동안 힘들었었더라도 이때 좀 벌어놔서 좀 계좌가 플러스가 돼야 될 텐데, 일단 마이너스라고 하는 분들은 좀 이제 어떤 투자 방법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오류는 한 곳에 몰빵했을 경우에 이제 또 마이너스가 크게 나거나 회복이 불가능한데, 문제는 가만히 버티고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마이너스를 만회하고 싶은 생각에 잘 버티다가 뭐 좀 조금씩 빠지는 경우도 잘 버티다가 다른 보는 종목이 급등하거나 확 떨어지거나 할 때 이제 확 매도한 다음에 아무거나 사는 거죠. 이제 좀 올라 보이는 거, 오를 것 같이 느낌 오는 거, 이런 거 사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사실 이런 방송을 보는 것도 무의미하고, 또 여러 이제 또 전략을 가지는 것도 무의미한 이제 그런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이너스이면서도 이런 투자가 아닌가. 한 곳에 몰빵하는 거는 저희도 엄청 리스크가 커요. 그럴 거면 차라리 비트코인을 한 곳에 몰빵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잘 나눠야 됩니다. 물론 작으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는 이게 주식이 또 그렇잖아요. 1, 20만 원 또 벌 때는 좀 덜 벌어 보이고, 또 1, 20만 원 빠질 때는 또 덜 빠져 보이고, 또 그런 약간 돈이 돈 같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천만 원으로는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뭐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쪼개가지고 뭐 200만 원씩, 물론 이제 투자를 소소하게 하시는 분은 뭐 그렇겠지만 목표가 20만 원, 30만 원, 또 200만 원, 300만 원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 하시면은 좀 한 곳에 혹은 두 곳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금액이 커지면 이제 한 3천 단위, 뭐 5천 단위 이상이 되면 10%만 해도 500, 그다음에 두 종목이면 1000 단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벌은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 잃었을 경우에, 좀 손실 났을 경우에도 만회할 여력이 좀 커지는 거고. 그래서 투자 방법은 분명히 달라야 되지만, 어쨌든 2년 놓고 봤을 때 현재 계좌가 토탈로 마이너스다 하시는 분들은 좀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뭐 물렸다고 엄청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개미들로 안 된다, 뭐 어쩌고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2020년 2월, 3월, 4월에서 4만 원, 5만 원 하던 주가가 결국에는 9만 원까지 갔었고, 물론 지금도 플러스로 거의 한 60%, 70% 이익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에이, 미국 주식이나 할 거는 아니고 한국도 많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고르는 거나 이제 투자에 약간 뷰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전기차가 괜찮을 것 같다. 혹은 지금 정치 테마주가 어쨌든 이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또 외국인이 바이오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가 급락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먹는 코로나 나오면서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건 뭔지,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많이 빠졌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20만 원이면 과연 20만 원 하던 연도에 영업이익과 지금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지 좀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예를 들면 지금 7만 원인데 반도체가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분기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나는 삼성전자가 괜찮을 것 같아. 바이오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라는 정도의 개념만으로도 삼성전자를 보유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게 있다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흔들린다고 지금 강남 아파트를 갑자기 팔 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 흔들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이 지금 여러 가지 큰 글로벌한 이슈로 인해서 금리 인상 혹은 뭐 여러 가지 코로나, 경기 위축, 뭐 투자, 뭐라 그래, 소비 패턴의 변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걸 팔고 다른 거를 막 사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 고려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요. 유럽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원래 일요일 날 해야 이게 또 연속성이 있는데 내일은 좀 쉬고 싶어서 제가 저도 좀 돈 좀 굴려야 되고 해서 오늘 쭉 보고 지금 1시 정도 된 시간인데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환경은 달러가 안정세를 되찾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수, 목, 금에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하락한 모습, 눈으로 보이시죠?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역시 1200원을 찍고 나서 제가 1200원을 진짜 우려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1200원 찍자마자 3일 연속 급락하면서 1182원으로 많이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그럼 뭐 환율 공부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여기서 얻어야 되는 인사이트는 환율이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구나 라고 판단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지난주 수목금해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이제 좀 봐야 되겠죠. 뒤에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을 쭉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물가 상승으로 기업들의 비용들이 증가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오징어 게임 이후로 OTT, 저는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는데 하도 오징어 하길래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오징어 게임이 불러온 그 나비 효과가, 저는 OTT를 그 전부터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제작사, 배급사, 그리고 어떤 이 기획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뒤늦게 막 지금 와서 몰빵하는 건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하단을 막아두고, 예를 들면 지금 샀다. 그럼 5% 정도의 손실 정도는 감안할 수 있으니까 주식하면서 5%도 무서워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를 하단으로 막아두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와서 몰빵해가지고 또 뒤늦게 따라잡는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판단으로 인해서 10월달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이콘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CJENM으로 대부분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어쨌든 다행이다 생각하고 실적 잘 나왔고 금통이 디폴트 넘어갔고 베이지북까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날 시장을 보면 기관들이 들어왔었지만 지금은 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부채한도 예산안 증액 실패의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예측했던 것이 10월 18일 날로 예정된 예산 디폴트 부채 예산 한도 증액이 그 전에 조기 종료되면서 이슈가 사라지면서 그 이후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디폴트는 나올 일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저점을 확인했던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단기로 반등하고 3100까지는 유효하다. 좋은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NC도 많이 올라왔어요. 인터넷 플랫폼. 자, 그래서 운명의 7일이라고 말씀드렸던 지난주였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12월 3일까지는 다시 이제 시한부가 됐습니다. 연장을 했고 불안 심리 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실적 나왔었고요. 2950이었지만 여기 주 후반부터 반등 예상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이름 원자재 가격 안정세 있고 삼성 SDI가 200일선 이탈했던 좋은 차트 모습을 보여드렸었고요. 추천주에 롯데정밀화학이 있었고 VIP 추천주에는 에코프로가 있었습니다. 주가지수 보면 주 후반 들어서 수, 목, 금이죠. 수, 목, 금 급등하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반등의 주체는 결국 외국인이었고요. 아주 좋은 흐름에서 여기서 여기서 폭락할 때 주식 그만하시겠다는 분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몇몇 분이 이제 VIP 멤버십 혹은 카톡 멤버십을 한 달 쉬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지만 일단은 지금 이 아주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주식 그만하시려면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3100 넘어가서 많이 회복한 다음에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정밀화학도 87,000원에서 더 올랐다가 89,7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아직 상승 흐름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SDI 같은 경우에도 3일 연속 급등하면서 다시 200일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였어요. 차트가 이게 어느 정도 대형주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우물 자형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원형 바닥형을 그렸죠. 지수 잘 예측해서 4% 정도 플러스 나서 매도 시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200일선을 하회하기 전까지는 또 위로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SDI 같은 경우에는 자금 규모가 보통 이제 1억 이상, 2억, 3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종목들은 좀 부담을 덜 느끼면서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죠. 근데 금액이 작다라고 하시면 이런 걸로 크게 재미를 보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제가 실제 고객 관리하는 분들하고는 조금 패턴이 다른데 제가 소개는 해드렸던 겁니다. 아무래도 PB 서비스 받으신 분들은 좀 더 케어해야 되고 자금이 크신 분들이 많아서 종목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10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반등의 여지는 충분하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들로 인해서 논리를 적어보면 환율이 안정세, 금리가 안정세고요. 통화정책이 11월 FOMC까지는 일단 안정세를 나타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다음 FOMC까지는 괜찮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평온한 상태에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막 금리 올라서 시장 급락하면 이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잠시 한숨 쉬고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생각해보면 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날에 테이퍼링 할 것도 아닌데 시장에 대한 이슈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때 급락할 때 생각이 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단기 바닥 확인했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에서도 안정적인 또 외교 관계를 보여주면서 단기로 터져나올 악재도 제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테마는 결국 친환경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새롭게 어떤 뭐 철강 이슈가 막 나오거나 아니면 뭐 또 추가적으로 원유 이슈가 더 $100까지 올라가면서 나오거나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환경이 친환경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 이슈가 계속 될 것 같고요. 미디어 콘텐츠도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석탄 관련된 대장주가 따로 있긴 하지만 우량주고 그다음에 실적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날 계획이다 보니까 일단은 잘 가지고 있지만 손절 라인 5%는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종목들로 보면 태양광 하나솔루션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실 거예요. 아주 힘든 종목입니다. 한화랑 하나솔루션 뭐 이런 것들. 그렇지만 그룹주 올라오면 또 무섭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정밀화학도 마찬가지로 수소, 배터리 둘 다 가지고 있는 신규 사업 목적이 추가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그 VIP 멤버십하고 이제 톡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바이오를 드릴 거예요. 조금 공격적으로 해도 될 만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가지고 마음에 들어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월요일날 아침 8시 40분 경에 종목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지난주 보면은 외국인들 크게 관심 없었던 시장이었습니다. 1조 넘게 매도하면서 시장에서 좀 피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난 수목금 반등할 때에 보면 전기전자는 여전히 매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바이오 그다음에 서비스업, NC 아주 두각을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애니소프트가 제가 결국에는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막 급락할 때 60만원 밑으로 막 떨어질 때 이게 바닥 여기서 사고 진짜 플랜 B로 진짜 힘들 때 여기 보면 또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좀 써놓은 게 나갔나 보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55만원에 또 이렇게 있었어요. 지지선이. 그래서 플랜 B 이게 왜 움직였지? 아무튼 플랜 B로 55만원에 사면은 손해볼 일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55만원 찍고 6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괜찮을 것 같고 NC도 서비스업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리니지 W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상황이에요, 지금. 뭐 게임 얘기 관심 없으시겠지만 워낙 돈을 밝히면서 유저들의 그 또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정책에서 좀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머들이요. 그래서 60만 원에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 또 떨어지면 55만 원에 또 사면 되고요. 그래서 타이밍 놓친 거 아닙니까? 질문하시기 전에 액션 하는 게 더 좋다. 보여집니다. 힘들게 했던 SKC 저도 이것 때문에 한 7천 물려있는 바람에 힘든 상황인데 잘 들어가 놓고 못 팔아서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앞서 보셨다시피 차트가 예쁜 것들은 잘 올라옵니다. 내용주들 그냥 좀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맥스 3개월 봅니다. 맥스 3개월. 제 콘텐츠들도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하나도 힘든 모습이긴 한데 차트도 예쁘죠. 그리고 120일, 200일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고 내가 이거를 지금 팔아서 다른 거를 사서 막 급등한다는 보장이 1도 없습니다. 판단해서 들어갔던 종목들은 플러스 날 때까지 다만 시간의 차이일 뿐이고 정기 예금을 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1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좀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면 주식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기다려서 1.75인가요? 얼마죠? 1.5 되나요? 아무튼 어떤 것이 옳은지는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차트들이 이게 직업 특성상
저도 막 이상한 바이오주 한 10개 뿌려놓고 한두 개 오르면 이거 보세요. 급등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혹하거나 또 많이 인기를 끌 수도 있겠죠. 욕도 많이 먹겠지만. 근데 큰 돈을 굴려야 되는 직업의 특성상 이게 또 우량주가 아니고서야 하면은 한두 개는 물릴 수 있죠. 10개 추천하면. 근데 10개 다 물리거나 5개씩 물리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롱런 하려면은 저같이 해야 되고요. 급등 급락할 거면 이제 다른 방송 보셔야 되는 거죠. SK케미칼도 제가 말씀드렸 이거 뭐야 15일 건데. 아무튼 여기 급등하고 급등한 다음에 급락했지만 한 달 놓고 보면은 이렇게 무증했던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종목들은 바로 못 올라가는 이제 대형주의 특성이 있고 한 달 놓고 보면은 많이 올라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SK케미칼입니다. 자꾸 또 나오네. 추천도 드렸던 에코프로고요. 10만 원에 일단은 일반 회원들한테는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몇몇 분들한테는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렸던 에코프로입니다. 어쨌든 에코프로 HN 자회사의 공개 매수, 주식을 이제 시장에서 매수한다라고 공개 선언하면서 어쨌든 이제 친환경 배터리 그다음에 양극재 관련돼서 최고의 그 주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닌데 늦어가지고 시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최고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게 최고의 이 상 다시 할 수도 없고 참. 아무튼 이거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오늘 무식하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게 좀 잘 나가고 있는 회사에 또 지주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있는 에코프로 HN 주식을 계속 사모으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대장이 에코프로다 보니까 이걸 선택하느냐 하다가 에코프로를 선택해서 지금 좋은 수익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포트가 지금 원하는 수익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가져가는 거, 그리고 뭐 좀 불안한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3100까지는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고, 만약에 다시 2920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점에 다시 한번 오는 거라, 그때는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또 좋은 바닥 확인인 셈입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하실 분들은 멤버십이랑 톡 멤버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 제가 방송 준비하는 거 잘 걸르셔서 좋은 종목으로 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톡 멤버십 제가 이틀만 더 받겠습니다. 지금 한 두세 분 정도 더 여력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50만 원은 제가 바꿔서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일 주시면 제가 같이 소통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잘 쉬시고 월요일 날 멤버십 아침 종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